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인데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당했죠. 오늘 공수처가 어떤 히든카드를 준비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데 영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조연설을 했죠.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공수처의 되치기, 말 대신 행동할 때, 감사원장 청문회 첫날부터 299, 그리고 자고 나니 껑충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을 상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이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을 보낸 주체 손 검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측은 당시에 SNS를 통해서 고소고발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대부분 반송해왔다. 문제가 된 고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반송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최초 작성자는 아니란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건데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 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 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네,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가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공수처는 자, 이렇게 1차전은 공수처의 완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수의 자충수였다, 망신살만 뻗쳤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속보이는 정치공작,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나가는 세금이 아깝다라고까지 했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자, 공수처의 되치기를 위해서는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이 아니란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다만 손 검사가 해당 문건을 최초로 작성까지 한 사람인지 또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 고리가 있었는지는 오늘 조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당시 검찰 조직의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직권남용을 통해 검찰을 사유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윤석열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지시를 한 이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말 대신 행동할 때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픽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 청와대 반장이니만큼요. 신 반장이 종종 미국 얘기 다룰 때마다 워싱턴에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제가 한번 힘을 써볼게요. 아, 진짜요? 정말요. 복장 힘써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힘을 써볼게요. 국장님 요즘 낚시 다니세요? 체질이 아주 그냥 신반장이 파닥파닥거리는데 네, 언제까지 파닥파닥 거릴 수만은 없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반장의 랜선 투어입니다. 네, 이제는 신체커와 함께하는 랜선 투어, 랜선 순방입니다. 오늘은 영국 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줄여서 COP26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10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을 감축하고 또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 앞서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었죠. 자, 이번에도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기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Humanity has long since run down the clock on climate change. It's 1 minute to midnight on that doomsday clock, and we need to act now. We're standing at an inflection point in world history. Cleaner air for our children, more bountiful oceans, healthier forests and ecosystems for our planet. 하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나라들의 입장은 다소 다른 듯합니다. 일단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COP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시진핑 주석은 사면 메시지를 보내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탄소 중립 목표 시기를 2070년으로 제시했습니다. G20의 목표보다 약 20년 늦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몇 년째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영국 글래스고에 입성했습니다. 회담장 인근에선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단연 툰베리였습니다. We say no more blah blah blah, no more exploitation of people and nature and the planet. Because who are we? What do we want? When do we want it? No more blah blah blah, no more blah blah blah. 네,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날부터 299입니다. 자, 어제는 약 2년 만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도입 첫날이었죠. 24시간 영업을 재개한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헬스장에선 러닝머신을 달리며 땀을 흘렸고 또 야구장엔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한데 모였습니다. 너무 기대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왔거든요. 네, 약간 불안하긴 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사 해결하고. 자,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킬 건 확실하게 지켜야겠죠.
확진자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다시 고강도 거리 두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인데요. 자, 제목이 첫날부터 299 위드 코로나 첫날 특별 단속에서 총 2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선 방역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내 생명에도 느슨해지는 일입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감사원장 청문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초성이 모두 같지만 인척관계는 아니고요. 자, 30년 가까이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 출신입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지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선 주자 간의 대리전, 또 대장동 의혹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곧바로 대선 출마, 정치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의 그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매우 잘못된 일 아닙니까, 후보자님?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 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라 후보자님. 자, 이렇게 민주당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질타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원장, 현재는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단 한 건의 비위도 적발받지 않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대로 어느 게 맞는지를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감사원이 사전에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최재해 후보자는 앞으로 감사원의 변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자고 나니 껑충입니다. 자, 금리가 눈만 뜨면 오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하루 만에 0.2%포인트가 뛰었고요. 두 달 전 2% 후반대까지도 나왔던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미 5% 중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달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금리 상승폭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죠. 대출을 최대한 끌어집을 산 영끌족, 또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전세족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략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계란은 금란, 배추는 금추, 또 전기, 수도, 가스요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